얼마 전에 서울 잠실 롯데월드 다녀왔습니다. 아침 10시에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9시쯤 갔는데요. 이미 긴 줄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의 뛰다시피 해서 가장 인기 있는 롤러코스터인 아틀란티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벌써 줄이 있었어요. 그래도 고작 1시간 기다려서 탔습니다. 예전에 3시간이나 기다리는 기억이 있어서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줄 서 있는 동안 놀랐던 건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테마파크에도 한류 바람이 불어서 K 테마파크로 불러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세계 테마파크 순위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롯데월드 에버랜드의 순위는 뚝 떨어졌습니다. 세계 테마파크 시장은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에는 테마파크 1대장과 2대장이 있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입니다. 1대장인 에버랜드엔 지난해 588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객 수 기준으로 세계 19위에 해당합니다. 20위 안에 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에버랜드는 2022년도에 16위였습니다. 순위가 3계단이나 떨어졌어요. 롯데월드는 더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17위였는데 23위로 5계단 미끄러졌습니다. 작년 방문객 수는 519만 명이었고요. 두 테마파크는 모두 방문객이 전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에버랜드는 1.9%, 롯데월드는 14.8% 증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크게 밀린 것은 다른 테마파크가 훨씬 더 잘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테마파크가 엄청났어요. 예컨대 5위를 차지한 상하이 디즈니랜드 방문객 수 무려 164% 폭증했습니다. 15위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 900만 명으로 늘었고요. 일본도 한번 볼까요?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30% 가까이 늘었고요. 도쿄 디즈니랜드 25%가량 증가했습니다. 세계 25대 테마파크의 지난해 방문객 수 증가율이 23%였는데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두 테마파크는 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투자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는 테마파크 치곤 탈거리, 이걸 어트랙션이라고 하는데요. 어트랙션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로 버티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딱히 개성 있는 어트랙션이 없어서 뭘 타기 위해서 방문한다면 에버랜드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나마 작년까지는 푸바오 열풍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요. 올해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방문객을 끌어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에버랜드는 접근성도 안 좋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어서 차가 없으면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이동 수단도 제한적인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선 에버랜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단체 버스로 이동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고요. 호텔이나 리조트가 잘 돼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갈 텐데 그렇지도 않죠. 에버랜드와 붙어있는 캐빈 호스텔 같은 곳은 방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요. 인근에 라마다 골든 튤립 같은 호텔이 있긴 있는데 여긴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닙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테마파크 주변으로 호텔과 리조트 개발을 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에버랜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요. 대규모 리조트를 세우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롯데월드는 에버랜드에 비하면 접근성은 훨씬 좋죠. 또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서 시설도 에버랜드보다는 조금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에버랜드엔 없는 자이로드롭 같은 낙하형 어트랙션도 있고요. 롤러코스터도 아틀란티스 이외에 프렌치 레볼루션이나 해성 특급 같은 것도 있어서 다양성 면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도한 어트랙션이 번번이 잘 안 되면서 한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새롭게 선보인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적인데요. 국내 인기 게임을 체험형 어트랙션으로 바꿔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에 비해선 평가가 좋진 않았습니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가 경쟁하고 있는 중국, 일본 테마파크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작년에 주토피아 랜드를 새로 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디즈니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주토피아를 테마로 한 것이었어요.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현재 또 다른 테마파크로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테마파크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세계 3위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던 2021년도에 세계 최초로 슈퍼 닌텐도 월드를 열었어요. 닌텐도의 지식재산 IP를
테마파크에 활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슈퍼마리오가 주된 테마였고요. 슈퍼마리오 팬들이 당연히 열광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최근 엔저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죠. 올 들어 6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1778만 명에 달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올해 연간으로 사상 최대인 35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 분들도 엄청나게 일본 가고 있죠. 에버랜드, 롯데월드 안 가시고 도쿄 디즈니나 오사카 유니버설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도 노력을 하고 있죠. 게임, 드라마, 영화 같은 한류 문화를 콘텐츠로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시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간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00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거의 2배의 목표인데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선 즐길 게 있어야겠죠. 테마파크가 그중 하나고요. 사실 이미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한 곳 1위, 778만 명의 순천만 습지였고요. 2위가 에버랜드였어요. 경복궁보다 많았습니다. 롯데월드도 5위를 기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롯데가 테마파크 사업을 그룹의 주력까지는 아니어도 주요 사업으로 정해서 전폭적인 투자를 또 한다면 어쩌면 세계 톱10 안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 눈여겨보시죠.